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벌써요.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위원님. 네.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네네. 네, 저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전 씁쓸합니다. 왜요?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계속 하락하니까 우리 시장은 국내 증시는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네. 미국 시장은 반등할 것 같더니 바로 꼬꾸라지네요. 뭐 꼬꾸라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3일째 이제 쉬어가는 그쵸. 그런 모습이고. 아, 쉬어간다. 아니, 쉬어간다고 말이죠.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큰 이벤트에서 한번 큰 형님이 한번 방향을 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특별하게 새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없어요. 네. 실적 시즌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 특히 이제 다다음 주, 이번 주 말에 고용 보고서인데 고용 보고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가 아마 CPI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연준이 열리잖아요. FOMC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올 때까지는 큰 이슈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죠. 약간 흘러내리거나 잘 돼봤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좀 보강하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은 이렇게 또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 시장에 돌려 세우는 그런 상황은 별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 어제도 막판에도 그런 멘트를 드렸는데요. 네. 뭐 내피셜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시장은 뚜렷한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두 개 그려드렸잖아요. 네. 10년짜리 금리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 하나가 더 그걸 확장된 나스닥 100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전형전 반대되는 그림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유가는 바로 설명하다시피 네. 자기네 공급 사이드에 계속 이슈가 있으면서 올랐다 내렸다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천연가스도 3% 내렸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보면 논란이 많은 것이, 최근에 소위 상품 가격 있죠. 먹거리 이런 것들이,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데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엄청나게 커머더티가 다시 계속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지금 리세션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커머더티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는 커머더티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이 같이 안 좋게 보는 애들도 커머더티 상품 쪽에 아무튼 의견 달리하는 등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앞선데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금 어찌됐건 연준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2, 3일 안 돼서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9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자기 강력히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도한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랑은 완전 딴판이죠. 우리나라는 뭐 수요가 있어서 지금 금리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건데,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에 금리를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기준금 떨어뜨릴 거라고 좀 보는데, 지금 거기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인데요. 미국 10년물이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2년물은 따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2년도 오늘도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보합이라고 가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고점에서 이건 뭐 의미가 없는. 미국 달러가 이제 고점을 새로 뚫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지금 이번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 상당히 붙어 있잖아요. 제가 붙어 있는데요.
미국 이번에 75bp를 정말 올리거든. 50bp만 올려도 마찬가지. 75bp만 올리더라도 또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엄청 벌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올리더라도 25bp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미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누구나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미국 달러 살래? 금리만 보면 미국 달러 할래? 한국 원 할래? 보면 네. 그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명확한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저께랑 완전히 딴판. 어저께 일부러 똑같은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네. 엑소모빌 어저께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올라간 만큼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에너지주만큼 이번 달 좋았던 종목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도 두 개 섹터만 올랐습니다. 네. 그게 에너지랑 유틸리티예요. 그 유틸리티는 저 자신도 이렇게 선호도는 없죠. 저보러 유틸리티 아는 기업이 있냐 그러면 전 넥스트라 에너지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조금 드러나봤죠.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책에서도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만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뭐 여동 앵커뿐만 아니라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술주가 유틸리티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있더라도 수익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상장 이후에도 그랬어요. 1994년, 98년 이후에 보더라도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배당을 재투자하는 경우, 배당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보면 우리가 전 여동이가 더 잘 아시는 TR 있잖아요. 네. TR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토탈 아세요? 똑같습니다. 배당금을 다시금 넣으면은 유틸리티랑 거의 성장이랑?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거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저도 그걸 보고 부사장이랑 저랑 반성했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TR이란 게 무섭고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게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유틸리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여동 앵커 주주이자 우리 여동 앵커의 월원 할아버지. 돈을 관리해주는 네. 그분이 네, 네. 오늘 난리 났잖아요. 오늘 92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잖아요. 제발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갖고는 뭐 웬만한 언론에서 다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여하튼 벅셔스웨이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진짜 투자한 것들을 보면 유틸리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잘 간과하고 있죠. 저 자신은 간과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네. 넘어가겠고요. 오늘 관련해서는 베스트바이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조금 큰 약간 오르다 내리다 뭐 네. 그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펜 같은 경우가 지금 올랐어요. 올랐어요. 이펜은 딱 요때가 어디 급락하는 날 있죠. 왜 올랐죠? 그게 잠깐 보시면 요 떨어질 때 있죠. 네. 떨어질 때가 가이던스를 회수했잖아요. 가이던스를 자기가 취소시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 실적을 계속 두 번 연속으로 좋게 발표했잖아요.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도 양수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최근에 상승해서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데 네. 오늘 S&P 500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중 하나로 그러니까요. 분류됐거든요. 일단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유는 없었던 거죠? 뭐 특별히는 저도 올라가거나? 좀 모르겠어요. 네. 그 오늘 보면 아시는 기업들이 두 개 있는데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약간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이 없으나 어찌됐건 향후 3년간 8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 자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이 대주주가 엄청 많으면 자기 돈을 써도 됐지만 그 약간 모자라는 모양이죠. 증자라거나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등등등등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더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다 확보해갖고 계속 생산도 잘해갖고 차가 엄청 또 이게 멋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주시장 재미없었다.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도 오늘 같은 날 발표했어요. 그쵸. 니콜라는 지금 오늘 발표했어요. 그냥 정식적으로 현재 가격 수준에서 4억 달러 정도 신규 주식을 발행한다니까 오늘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니콜라나 루시드에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 팩트만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 이거는 파란색은 올해고요. 올해고. 올해 에너지 이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8월 30일까지, 29일까지인데요. 보딱 보면 이게 제일 두 개만 이제 올라 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만 올라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고요. 그 어떤 그 스타일로 보면 밸류나 그로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그 이번 달 들어서는 전부 다 빠졌고 성장주가 좀 달라가다 빠졌고 다만 중소형 성장주만이 아직까지는 플러스 보아. 그렇지만 이거는 구분이 별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큰 차이는 없었고 올해 좀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뭐 체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엄청 많아지고 체르니가 있다면서요. 뭐예요? 체린이, 체리니? 주린이, 주식 체리니. 막 시작한 어린이 해서 주린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채권 시장에 막 발을 담근 투자자들을 진짜요? 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도 다양한 뭐 Q&A 이런 거 진행할 때 보면 미국 채권은 어떻게 사야 돼요? 뭐 이렇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ETF 중에서 채권과 주식 비중 뭐 몇 대 몇 나눈 그런 ETF 많이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려요? 말씀드려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건 전통적으로 보면 네. 많은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6대 4를 얘기합니다. 채권사. 예, 예전에 주식류? 보면 아주 어르신들 보시면 네. 저희 아버님 세대, 저 윗세대 보면 333을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333? 어떻게 예, 333? 그러니까 아버님 연세보다 좀 다 아실 거예요. 네. 주식이 3이고요. 주식이 3, 부동산이 3. 네. 그 3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예전에는 아주 쌍팔년 데는 채권보다는 사채였죠. 예전에는. 요즘은 사채 시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채권 3대 3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6대 4를 많이 얘기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주식이 6, 채권이 40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채권들은 올해는 채권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블랙락 같은 경우에서 그거를 이제 아예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주식과 채권을 아예 분리를 해줬습니다. 제일 강한 거가 AOA요. 그 걸그룹 있죠. AOA요. AOL, AOA, AOM, AOR, AOK. 그래서 8대 2, 6대 4, 뭐 5대 5, 4대 6 이렇게 해갖고 원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웬만한 분들 채권 얘기하면 그거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80%, 채권 20%가 8대 2입니다. 8대 2. 그게 AOA라는 ETF가 있으니까 채권에 진짜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어요. 올해는 채권도 빠졌기 때문에 다만 그렇죠. AOA가 그 S&P 500보다 약간 선방했을 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채권이 덜 빠졌거든요. 빠지긴 빠졌지만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건 질문하셨기 때문에 혹시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AOA, AOM, AOR 시리즈 있습니다. 그래서 ETF 오브 ETF라고 치시면 돼요. 이걸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ETF로 모은 ETF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금융은행권 가면 펀드 오브 펀드라기 좀 한때 핫한 게 있었어요. 요즘은 재미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자금이 9주 만에 최대 순유출했습니다. 지금. 요 그림 한 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빠른 속도로 3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이거가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지금 유출이 지난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하이힐드 채권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채권인데 여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가 기술주 얘기했잖아요. 네. 기술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기술주 펀드야. 기술주 펀드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게 해서 XLK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거랑 그런 회사들 다 엮어서 계산하면 뽑히잖아요. 금리가 상승세하더라면 기술 섹터가 작년 11월 이후 최대로 규모로 또 순유출됐습니다. 네, 뭐 그 섹터별로도 뭐 돈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들어 하더라도 섹터별로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또 금융 섹터는요 1월 이후 또 최대로 또 돈이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반면에 또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최근에 2만 달러 언처에서 이슈가 많던데 위아래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진짜 안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네요.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요까지만 보시면 되겠는데 네. 미국의 애널리스트와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 주식 하셨던 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매도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매도 의견이 있고 테슬라도 앞서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테슬라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별로 이분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무시무시한 경고의 목소리 낸 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누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3% 의견도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니고 이제 소개만 해드리는 건데요. 뉴 컨스트럭트의 대표인데 이분은 워낙 아셔야 되는 게 기술주에 대한 보수적 시각 자체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종목까지 모르더라도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캐시 버닝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못 벌더라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상관없잖아요. 성장이 계속된다면 견딜 수 있는데 채권 시장도 좀 아까 하이힐드 채권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거 어떻게 분리하냐면 찾아내냐면 네. 최근 12개월의 재무제표를 자기가 보고 그 중에서 보유현금이 소진되는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또 매출이 늘어나는지 좀 이어지는지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직원을 줄이든지 좀 좋은 빌딩에 있던 거를 좀 안 좋은 곳에 가든지 뭐 이런 좀 아끼고 쓰겠죠. 이분이 원문을 보시면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널리스트 이 기사거든요. 딱 세 주식이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네 개가 딱 이겁니다. 이비안, 게임스탑, 로빈후 스냅. 4개잖아요. 아, 네 개죠. 세 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별로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 주식 중에서 엄청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 또 스냅이 1000명 중에 200명 자른다 그랬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로빈후도 이미 발표한 적이 있고 게임스탑과 리비안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하겠고요. 여하튼 원문을 좀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서 이게 바로 위험 회피의 심리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분한테 이메일 쓰시면 되겠죠. 이분한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는 사실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곳에는 왜 그러는지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6시 30분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저녁 방송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퇴근길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출근길 준비할 때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